보궐선거 이후에 내년 이제 봄 총선을 앞두고 요즘 여야가 이제 계속 민심을 향한 어떤 움직임을 이제 가져가려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얘기부터 하면 뭐 앞서 나왔지만 사람 찾기에 좀 분주한 상황인데 첫 번째 키워드 혁신위원장을 찾아라 이렇게 저희가 키워드 잡아봤습니다. 자, 쇄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 윤재욱 원내대표의 말이 나왔는데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혁신위를 띄우겠다 이렇게 이제 예정이 돼 있는 상황인데 혁신위원장이 아직 이제 좀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어서 뭐 하마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물망에 올랐다는 하태경 의원이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당 혁신위원장 하세요? 최고위원 중에 누군가가 이제 뭐 저를 추천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들었는데 이제 몇 가지 조건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뭐 혁신위에서 결정이 된 사안은 예. 거부하지 마라. 이게 제일 중요하죠. 뭐 제가 혁신위를 맡게 되면 예. 뭐 이준석과 아주 가까운 사람 한 사람 반드시 넣을 겁니다. 네, 교수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하태경 위원장 할 만한 사람인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우리 당이 처한 상황이나 지난 보궐선거의 선거 결과를 놓고 보면 수도권 선거에 하태경 의원이 만약에 혁신위원장을 맡아서 당의 분위기를 쇄신하고 변화를 주도한다면 저는 도움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태경 위원장으로 아마 추천을 최고위원 중에 이제 몇 분이 하신 것 같아요. 아, 복수가 추천을 한 것 같다? 이제 저도 뭐 그렇게 좀 듣고 있습니다만. 아, 그래요? 근데 이제 결론은 최고위원이 추천하더라도 최고위 내에서 이 김기현 대표와 함께 합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논의를 신중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태경 위원장이 했을 경우에 그런 수도권에 미치는 긍정적인 그 효과를 예상해 볼 수 있지만 당내에 또 나름대로의 또 전반적인 또 이 합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이러저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그래서 저는 혁신위원장을 어떤 분으로 모시는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혁신위원장으로 모시는 그분과 그리고 지금 당대표인 김기현 대표 사이에 혁신위의 업무와 역할과 권한에 대해서 분명한 합의를 이뤄야 됩니다. 그 부분이 애매하게 시작을 하면 이게 나중에 불협화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뭐 여나 야나 혁신이라는 게 사실은 우여곡절이 많고 성공한 사례보다 실패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저는 혁신위원장이 누가 될지 그리고 혁신위원장으로 모시는 분과 우리 김기현 당대표 사이에 최소한의 합의를 매끄럽게 이끌어내서 혁신위 활동에 대해서 충분한 보장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보장이라는 게 그러니까 앞서 하태경 의원이 얘기한 이제 여러 가지 제시한 조건에도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김윤정 의원께는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 조건이 좀 까다롭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전권을 달라는 거고 특히 이준석과 가까운 사람은 꼭 넣는다 이런 게 있어서 이게 가능할 것인가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들던데 어떻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이제 강서 보궐선거 패배한 이후에 뭔가 정말 새로운 변신 그리고 새로운 길을 모색해 보겠다라는 취지에서 김기현 2기 체제를 그냥 수용하면서 대신 혁신위에 좀 힘을 실어준다 지금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 하태경 의원이 얘기한 정도도 힘을 실어주지 못한다면 그거는 전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과거처럼 여야에서 많은 혁신위가 그랬듯이 그냥 있으나 마나한 혁신위가 되고 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하태경 의원이 얘기했던 건 그거잖아요. 혁신위에서 결론 난 것은 다 수용해달라. 근데 그 정도도 수용 못하면 그건 혁신위도 아니거든요. 그렇게 무리한 요구도 아니란 말씀이죠. 그리고 주류 비주류를 다 아울러서 뭔가 통합의 모습을 보여야만 그래야만 국민들이 조금 안심하고 또 국민의힘을 다시 한번 보게 되고 이렇게 될 텐데 내도록 친윤만 가지고 소위 윤회감만 가지고 계속해서 정치를 해나가겠다는 모습이 계속된다면 그거는 혁신위하고는 전혀 취지가 다른 얘기거든요. 이제 그래서 하태경 의원은 지금 당내에서 당원권 정지도 되어 있고 지금 12월까지 기다려서 신당을 하네 안 하네 하고 있는 이준석 계에서 한 명을 혁신위원으로 하겠다. 이런 것들 받아달라. 이제 이런 건데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누구 없어 이런 거 틀어주셨는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거론되는 사람은 별로 그냥 탐탁지 않아 하는 것 같고 또 당에서 뭐 누구에게 부탁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외부 인사에게. 그런데 그들은 답이 없고 그래서 이렇게 여전히 지금 구인난에 시달리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구인난이라고 하셨는데 구인난이에요 지금? 뭐 사람이야 있으시겠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혁신위가 와서 혁신위의 그 기간 동안 권한과 역할을 정확히 김기현 당대표 사이 합의를 해줘야만 된다는 게 뭐냐면 예컨대 하태경 위원장이 온다 하더라도 예. 하태경 위원장은 공천 룰을 만약에 바꾸고 싶다. 아. 근데 김기현 당대표 쪽에서는 야, 공천 룰은 건드리지 마라. 뭐 이렇게 되면 처음부터 삐그덕거리는 거거든요. 대부분 그런 거거든요. 물론 물밑에서는. 겉으로야 제도적인 개선안은 많이 이야기 나올 수 있죠. 당원 당규를 손보는 거라든지 제도적인 개선에 대한 정치 개혁적인 측면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과연 김기현 대표 쪽에서 그런 것들을 정말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느냐라는 것이 우선 필요하고 또 혁신위원장으로 오는 분도 그런 의미에서 정말 살을 깎는 그런 자기 혁신과 자기 개혁을 주도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지의 문제가 있어서 저는 그런 측면이 지금 이제 물밑에서 그게 적절하게 다 균형을 이루면서 합의할 만한 사람을 찾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윤곽이 드러나지 않는 것 같은데 제가 좀 옆으로 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당이 지금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여전히 좀 진통을 겪으면서 정리가 되지 않는 이유는 현역 의원들 중심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당의 현역 의원은 아시다시피 3년 반 전에 2020년 21대 총선에서 그냥 우리 당으로 나가기만 하면 거기다 당선이 확정적으로 되는 안정적인 곳에서만 당선되신 분들이잖아요. 그때 민주당에 바람이 막 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배지를 달고 있는 현역 의원 중심으로 문제를 풀고 그들 중심의 정세인식과 그들 중심의 이 내년 총선에 어떤 임하는 전략을 짜면 그 현역이 아닌 지금 수도권에서 저를 포함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뛰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지금 인식의 차이가 있다.